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다정한 것은 대체로 좋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냥 장점만 있을까요? 다정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적당히 담담하게 표현해야 하는 이유, 너무 다정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다정하면 상대방도 불편하다. 다정하기만 한 사람은 대체로 감정적인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러한 왜곡은 관계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며 상호간의 신뢰를 깨고 서로의 거리를 더 가깝기는커녕 조금씩 거리를 두게 만든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담담함은 관계에서 필수적인 안정감을 주며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우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과도한 감정 표현으로 인해 말 실수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감정적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담담한 태도는 서로의 관계를 명료하게 만들고 감정의 과도한 전달로 인한 오해를 방지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면 상대방에 지나치게 이입한 나머지 우리의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담담한 사람은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조금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보다 이런 담담함이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두 번째, 너무 다정하면 이용당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정이 많을 때 그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다. 이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선의를 베푸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타인의 호의에 대해 반드시 같은 호의를 보답하는 것은 아니다. 정이 많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주는 성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만만한 사람,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우선이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 직장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자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자 정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동료는 감사의 마음을 잊고 그 도움을 당연시하게 된다. 결국 정이 많은 사람은 점차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 없이 더 큰 부담을 감당하게 된다. 상대방은 이를 고마움으로 느끼지 않으며 그저 하나의 도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정이 많은 사람은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의 부탁을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를 먼저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심어주게 된다. 그 결과 정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자신은 피로감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그는 상대방에게 이용당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세 번째, 너무 다정하면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한다. 인간관계에서 정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종종 묵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그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양보하는 성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그가 전달하려는 의견은 상대방에게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지 않으며 무시되거나 가벼이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로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정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그들의 주장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도록 허락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의견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정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 채 대화의 흐름에서 배제된다. 실제로도 정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꺼리며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우려한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그가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한다. 그 결과 상대방은 그가 제시하는 생각이 맞는 말이고 가장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머지 의견마저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단순한 제안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네 번째, 너무 다정하면 인간관계가 고통이 된다. 너무 친절하면 인간관계는 행복이 아닌 지옥인 것 마냥 고통스러워진다. 품격과 자존감을 유지하며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다 보면 그 관계가 힘든 지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안 된다.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려면 나를 잃고 오로지 타인에게만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 우선 나를 돌보고 적당한 거리나 규칙을 정해 그 안에서 성실하게 타인을 대해야 품격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나를 챙기면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챙기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좋아도 아무 의미 없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 여지를 남겨야 한다. TV 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김영하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절대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된다. 잘못 들은 것 같겠지만 그는 절대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너무 최선을 다하면 여지가 없다. 그는 자신의 능력 중 60에서 70%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요한 것은 항상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대비하려면 능력이나 체력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여유를 남겨두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생각에 집중할 수 없다. 사람 때문에 심하게 지치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된다. 내 마음이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모두와 잘 지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며 이는 자칫 우리를 겉도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는 공적 인물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비판이나 싫은 소리를 피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몹시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참된 의미의 착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쓸데없이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타인에게는 그저 예의를 지키기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편안해질 수 있다. 결국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일곱 번째, 지나치게 다정하면 호구가 된다.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무심해야 호구가 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착한 것과 호구 같은 것을 구분한다. 착함과 호구라는 용어는 흔히 혼용되곤 하지만 사실 이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이 두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는 동시에 배려심 넘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반면 호구라는 용어는 자기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무조건 순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쉽게 이용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착함과 강함을 겸비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적절히 지키는 방법을 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착함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배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도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직, 공정, 배려와 같은 덕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일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착함은 결코 약함이나 타인에 의한 이용당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진정한 힘에서 비롯된다. 8번째, 지나치게 다정하면 무례한 사람이 꼬인다.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남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손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해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워한다.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싫고 힘들다는 티를 드러내지 않고 발벗고 나서 남을 도와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성격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며 언젠가는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순수한 마음과 선의로 상대를 도우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예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한 부탁이 올바른 부탁인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지 내가 들어주어도 되는 부탁인지를 천천히 판단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무리하다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탁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탁은 말 그대로 부탁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고 부탁의 내용이나 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탁을 거절한다 해서 서운한 태도를 보이거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니 정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에 부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라. 거절을 미안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위로하는 표현은 괜찮지만 너무 미안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이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기 난감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이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거절해도 괜찮다. 이런 기준에 의한 거절은 미안한 것이 아니다. 무리한 부탁을 계속하는 상대방이 무례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만일 내가 상대방을 돕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면 즉시 도움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9번째, 지나치게 다정하면 상대방은 자존심을 건드린다. 지나치게 다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고 자기 자신을 굽히기 마련이다. 조금은 무심한 사람이 된다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10번째,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내 사람에게만 착하면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서 조용해 보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내 사람에게는 한없이 착하지만 적에게는 가차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수가 적고 평소에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다가도 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내 사람이 무언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말 수 없고 조용해 보이던 이미지와 다르게 자신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닥친 일을 해결하곤 한다. 여기서 내 사람이란 평생 함께 어울려야 하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 수 없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조용한 사람이면 약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해 먹어도 탈이 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못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든 간 실제 모습보다 훨씬 약하게 보며 만만한 상대로 생각한다. 착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부분 양보하고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웃으면서 피하기에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된다. 조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정당한 대가라면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닌 자기 몫을 먼저 챙길 줄 안다. 남의 것은 절대 탐하지 않지만 정당한 몫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가족, 자기 동료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그 무엇보다 먼저 챙긴다. 대가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요구도 하고 논리적으로 거절도 한다. 나와 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말 다툼이 일어날 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가족이었으면 저 사람과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자기 사람을 챙긴다. 물론 갈등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고 남들과 다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고 혹시나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하기도 하다. 못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나눠야 할 때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고 착한 사람이 피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니다 다를까 낼름 자기 몫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는 그냥 약간의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급급하니 별 다른 노력 없이도 스트레스 없이도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못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갈등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쉽게 얻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착하지만 함부로 대하기 힘든 사람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지 부당한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상대방의 말이 어느 정도 우기는 것이 있더라도 이치에 어느 정도 맞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며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고 내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이들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갈등이라는 것을 오히려 해결책으로 쓰기도 한다. 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기는커녕 기회로 삼는 모습은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람들에게도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해서 욕설을 하거나 주먹다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바른 태도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도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라. 대외적으로 조용해 보이고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이미지로 인해 만만하게만 비춰졌던 사람이 차분한 어조로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속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도 있다. 상대를 대할 때도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갈등만 일으켜도 알아서 물러났기에 긴장할 일이 없었지만 갈등이 일어나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며 긴장하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못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이 긴장하게 된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에 갈등이 먹히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밥그릇만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지만 내 사람에게 오는 피해를 막아주고 내 사람 것까지 챙기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에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은 나서면 무서워. 얌전해 보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은 더 다가오고 못된 사람들은 멀어지려고 하기에 인간관계는 더 좋아지는 것이다. 너무 다정하면 안 되고 적당히 담담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